예, ODA 사업론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새마을 ODA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떻게 새마을 ODA를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하고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고 제가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레포트는 논문을 읽고 요약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적는 레포트인데, 제가 과제를 낸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한 학생도 있고 또 단순하게 읽고 정리만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영상 강의지만 동영상 강의를 할 때 항상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건너뛰고 또 다른 데 집중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강의 자체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이고 또 고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업이 다소 어렵고 지루한 면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마을 ODA나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개념을 잡고 또 누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공적개발 원조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또 취업하고 연계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또 별도로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가급적 강의 포털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듣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반복해서 들을 때는 유튜브 강의를 시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출결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강의를 듣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너 명 학생이 강의를 듣지 않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빨리 체크를 해서 출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쯤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출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은 들었는데 돼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피드백을 주면 제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마을 ODA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적개발 원조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 두 개를 합친 부분이 새마을 ODA라고 그럽니다. 새마을 ODA라고 그러기 때문에 간략하게 공적개발 원조 트렌드부터 먼저 짚어보고 제가 새마을 ODA에 대해서 개념 정의 또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재 제7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진도를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새마을 ODA를 선행해서 일정 부분 학습을 함으로써 이후에 이제 진도 나갈 때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하기 때문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기보다도 7장 또는 9장 일정 부분에 개념 정리를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정부터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도 나갈 때는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는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0년도 ODA 예산이 3조 4천억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 해당이 되죠. 3조 2천억 작년이었는데 2천억 더 늘었네요. 3조 4천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 트렌드 자체를 보십시오. 트렌드 2014년부터 꾸준히 원조 금액이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략하게 먼저 또 애복습을 합니다. 87년 우리나라는 EDCF 창설을 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 91년, 그 다음에 2006년 국제개발위원회, 그 다음에 9년 OECD DAC 가입,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제가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을 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조 예산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새마을 ODA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블랭크 비워놨습니다. 칸을 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보자. 새마을 운동을. 그렇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 협력의 논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차별화되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사회 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로 빼놨습니다. 타이틀로 빼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협력국이 있습니다. 중점협력국은 지금 1000억 단위 넘어가는 데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중점협력국이다. 2019년, 2020년 확정액입니다. 대충 어느 나라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왜 제가 중점협력국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ODA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중점협력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점협력국에서 새마을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고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상면이 되기 때문에 대상 국가가 되고 대상 마을이 되기 때문에 중점협력국을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의 필요성이 새마을 ODA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이게 학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태권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태권도는 한국이 이제 국기라 그러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ODA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 자료를 PPT에 올릴 건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파견 사업을 시작으로 1991년 고이카가 창립되면서부터 ODA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2015년 기준입니다. 42개국에 492명의 단원이 파견되어 있고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대표 및 지역선수단 훈련,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1% 302명이 국제개발협력요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도도 이렇게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 태권도 ODA라는 형태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ODA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새마을 ODA가 필요한가? 그죠? 2010년 이후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의 필요성으로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수요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실천, 여기에 대한 논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새마을 국제개발학과가 만들어지고 대학원이 설립되고 박사과정이 설립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부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4분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개발 협력의 영역은 국제개발 협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간하고 공적개발 원조를 포함하는 영역이라 그랬죠. 국제개발 협력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충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차별화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행위를 공적개발 원조라 그럽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의 개발로는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다 보면
근데 하향식 개발은 불균형, 상향식 개발은 균형,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개발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개발 이후에 저는 이제 발전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발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 발전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다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개발을 한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분배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측면인가 하면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성장 위주냐 분배 위주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분배 같은 경우는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복지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거점 이론을 통해서 공업화라든지 수출 주도형이라든지 이렇게 성장을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대개 개발론의 쟁점은 하향식, 상향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향식, 상향식을 구분하는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개발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하향식 개발에 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한 국가 지도자가 마을 지도자가 그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이냐 분배의 모델을 가져가느냐, 그죠? 가장 중요한 정책이 여기에 이제 가치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 저 PPT에 나오는 것이 중점 가치가 달라지고 또 개발 방식이 달라지고 이론적 배경이 달라지고 개발 주체가 달라지고 추진 방식 그리고 이론적 모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이라 그러는 것은 약간의 형평의 개념, 지역 개발은 그 성장의 개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 새마을 개발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학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장 위주, 분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근 시멘트를 동일하게 줘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십시오.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공평이냐 형평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코로나 사태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씩 나눠준다 그런 거는 공평입니다. 형평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코로나가 만연한 지역은 더 많이 분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적게 분배를 한다. 이게 형평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도 어떤 기준에서 분배를 하느냐, 뭐 이번에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죠. 그게 형평으로 가느냐 공평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립을 하게 되면 개발이나 사업의 방식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이제 기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형평이냐 공평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 PPT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는 2019년 기간별 ODA 사업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집중해 주십시오. 집중. 한국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을 빼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라고 이야기하면 외교부, 정부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코이카, 지방정부는 경상북도, 대구시가 될 수 있겠죠. 이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축이 자세히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현황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DA 사업을 하니까 보십시오. 총 41개 기관입니다. 41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155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조 1천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자 부분은 빠져 있을 건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ODA 사업으로 학습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4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1551개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고 향후 새로운 이제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 ODA 사업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떻게 회의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하는데 27개 사업 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단위가 억이니까 9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교육부, 교육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정부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ODA 사업을 검색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못되었다,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41개 기관, 법무부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있고 보건복지부 쭉 내려가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달청, 관세청은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 재설계, 조달청, 아태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자 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시간을 봐야 되니까요. 25분 단위로 이제 끊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개 사업. 32개 사업에는 32개 기관이 있죠.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뒷부분이 속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19년, 2000년, 2020년 기관별로 PPT 자료에도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 부분도 대략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예? ODA 사업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까지도 이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새마을 ODA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기관별 사업은 어떤 기관이 되느냐, 어떤 중앙부처가 되느냐, 이렇게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에서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이름으로 새마을 ODA 사업을 했고, 외교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상북도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촌종합개발의 이름으로, 경상북도에서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이름으로, 외교부에서 농림수산부 봉사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만든 자료네요. 여기에서 새마을 ODA 사업과 유사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마을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을 새마을 ODA라고 할 수 있느냐, 그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논리나 이론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저도 여러 박사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문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교재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새마을 ODA 이론 정립이 필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새마을 ODA는 최근 명확한 개념 규정 없이,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죠. 농촌개발의 이름으로, 농촌종합개발의 이름으로 한국형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혼용이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새마을 이름을 지우고 농촌개발은 이름으로 많이 대체를 시켰습니다. 많은 정부들이 바뀌면서 새마을 운동은 그 원령을 부르는 명칭 자체를 약간씩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정확한 이론 정립하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를 위해서 이제 새마을 ODA 이론 정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2016년입니다. 16년 핵심 가치 이러한 게 새마을 ODA 개념이라는 걸 정부가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저는 교재에서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했는가 하면, 핵심 가치도 일정 부분 더 정리를 해서 넣었고, 그리고
사업 목표 요소 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 규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하고 공조를 하여야 한다. 새마을 ODA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추가를 했으니까 그건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새마을 ODA를 규정할 때는 건명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경쟁과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 주민의 신뢰 등 묶어서 이런 세 가지를 핵심 가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압력, 적정기술 등과 같이 현대적인 요소를 새마을 ODA로 접목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는 새마을 운동, 새마을 개발로 또 새마을 ODA로 이론을 정립하고 확장시켰으니까 이 부분은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고 본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의를 여기서 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